강아지를 데려오셨네요? 네. 무슨 행사예요? 오늘은 한국애견연맹에서 주최한 하남 도그쇼라고 쇼독들이 와서 어질리티 대회하고 큰 행사가 있어서 오늘 강아지들 데리고 참석하게 됐습니다. 이 행사에도 뭐 법률적인 문제가 있어서 오신 건가요? 법률적인 문제가 있지는 않고요. 저희 의뢰인께서 애견연맹 좀 위원장에 계신 분이 계시는데 초청을 해주셔서 또 오게 됐습니다. 변호사님, 그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애견동물 그 출입법이 좀 바뀐다고 하시던데. 항상 반려인들의 좀 문제가 강아지 데려가도 되나요? 애견 출입 가능한가요? 동반 가능한가요? 이것들이 사실은 이제 비반려인 분들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로 강아지들이 들어오면 불편해요. 그런데 이제 법안 개정으로 인해서 반려동물을 출입 가능한 식당을 운영을 하려고 할 경우 요건을 엄격하게 갖추게 이제 바꿔놨습니다. 음식을 조리하는 공간과 물리적으로 분리를 해라. 출입 가능한 견종을 이제 명시를 해라. 강아지가 착석할 수 있는 곳과 착석할 수 없는 곳을 명확하게 분리를 해라. 기존에도 각각 식당의 재량에 따라 맡겨서 해오던 것들을 이제는 아예 명시적으로 규정을 하고 규제를 받고 검사를 받고 그걸 위반할 경우에 법적인 책임을 져야 되다 보니까 솔직히 좀 걱정인데 우려가 되는 부분은 반려동물 출입이 가능하던 곳이 이제 불가능해지는 곳이 많아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 섞인 시선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애견인들이 좀 곤란할 수도 있는 법이 될 수 있는 건가요? 이게 정말 잘 정착이 돼서 반려문화 선진화에 기여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현장 업주들 입장에서는 이제 좋은 마음에 반려동물 동반 가능이라고 이제 업장을 운영을 해왔는데 뭔가 어기고 잘못됐을 때 법적인 책임을 져야 되는 요소가 생긴 상황인 거예요. 뭐가 이렇게 많아, 그냥 하지 말자. 본업에 집중하시기도 바쁜데 이런 것들을 다 신경을 쓰실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시거든요. 피디님, 제가 퀴즈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도 한번 맞춰보세요. 현행법상 반려동물이 아닌 것을 다음 세 가지 중에 골라보세요. 1번 햄스터, 2번 앵무새, 3번 기니피그. 앵무새를 고르겠습니다. 앵무새 네, 혼자 뭔가 조린 것도 그렇고. 정답이에요. 근데 앵무새 키우는 사람 되게 많죠. 네. 유튜브에도 말하는 앵무새 이런 컨텐츠 엄청 많지 않습니까? 근데 앵무새가 반려동물이 아니에요. 그러면 앵무새 같은 경우에는 이 법에 영향을 안 받는 거네요? 동물보호법 적용이 안 되는 거죠. 뭐 거북이랑 고슴도치는 그럼 반려동물일까요? 고슴도치까지만 반려동물이지 않을까? 어떻게 되나요, 오늘? 지금 동물보호법 시행 규칙은 이제 강아지, 고양이, 토끼, 패럿, 기니피그, 햄스터 이렇게 6종만 그 반려동물로 규정을 하고 있어요. 앵무새, 거북이, 고슴도치는 택배 거래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말인즉슨. 근데 실제로 우리나라 이제 애견 문화가 많이 정착하긴 했는데 그래도 이 강아지 무서워하시고 좀 겁내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쵸, 당연하죠. 이런 분들도 어떻게 좀 법의 보호를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상 강아지를 뭔가 좀 무서워하시거나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이번 법령 개정으로 인해서 더 엄격하게 업장 요건이 갖춰졌으니까, 그리고 위반할 경우 법적인 책임도 져야 되니까 제대로 갖춰놓고 영업을 하는 곳에서는 오히려 더 안전해질 것 같고요, 환경이. 그게 아니라면 반려동물 출입 불가능 업장으로 변경이 될 가능성은 높습니다. 반려동물을 이제 무서워하시거나 그러신 분들에 대해서는 그래도 크게 우려하실 만한 상황은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에 사실 그 뭐 맹견 문제 뭐 이런 거 좀 있잖아요.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한민국 동물보호법상 이제 맹견으로 지정된 5대 견종이 있거든요.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 테리어, 아메리칸 스테퍼드셔 테리어, 스테퍼드셔 불 테리어, 그리고 로트와일러. 이렇게 지금 5가지는 맹견이에요. 밖에 이제 외출을 할 때도 뭐 입마개, 그리고 목줄 이런 것들은 정말 필수고, 동물보호법상 이제 규제 자체가 더 강화되어 있는데요. 맹견 사건들도 좀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공동주택이나 집합건물이나 뭐 그런 데에서 그런 맹견을 이제 키우거나, 그러니까 물론 취향은 존중합니다. 아파트나 집합건물이 아닌 단독주택 마당에 있는 곳에서 키우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같이 이제 모시게 된 한국애견연맹 손희범 위원장님 같이 모셨습니다. 손희범 위원장님께서는 이제 본업으로는 국제 이제 세계 도구쇼, 쇼독, 챔피언 부분들도 브리딩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위원장님 그 궁금한 게 있는데 강아지 분양 받는 게 유명 연예인들도 뭐 1년 동안 기다려서 받는다. 변호사님에게 선물한 그런 뭐 이유나 뭐 들어볼 수 있을까요? 강아지를 변호사님이 워낙 좋아하시다 보니까 강아지가 집에서 병원도 가고 고관절 수술도 하고 너무 이렇게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서 진짜 건강한 아이는 이런 겁니다 라고 좀 이렇게 해드리고 싶어서 그래서 선물을 하게 된 거죠. 대한민국의 이제 애견 문화가 이제 해가 갈수록 이제 어느 정도 성숙해져 오고 있는 분위기긴 한 것 같은데, 위원장님 입장에서는 좀 부족한 게 많다, 이런 것들 개선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분명히 있으실 것 같습니다. 저도 농장이나 막 이런 대량 농장이나 이런 건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농장들이 있음으로써 첫째, 둘째처럼 몸이 안 좋은 애들이 생기는 거거든요. 사실상 외국같이 전문 브리더들을 좀 양성을 해서 자, 오늘 한국애견협회 손희범 위원님 모시고 이제 한국 반려문화에 있어서 귀한 말씀 또 깊은 인사이트 공유해주신 위원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그리 일단 해리손 옳지 옳지 옳고 옳지 아그리 V 아그리 V V 옳지. 변호사님이 생각하시기에 애견에 대한 법 이거는 좀 바꿨으면 좋겠다 뭐 이런 부분이 있으신가요? 뭐 논란이 좀 많은 걸로 알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개정이 이루어지기 전에 현행 법 체계에서는 강아지를 어디다 맡겼다거나 아니면 데리고 가다가 뭐 사고가 났어요. 어쨌든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가해자가 피해자한테. 근데 그 손해배상이 이루어지는 그 구조가 동종의 유사 가격의 금액을 배상하거나 아니면 그냥 같은 품종의 다른 강아지로 대체물을 지급하거나 그러니까 물건입니다. 아 그냥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네요. 네. 저희 뭐 첫째, 둘째, 셋째가 있는데 그냥 첫째, 둘째, 셋째는 이제 걔네가 유일하잖아요. 아직 우리 이제 민법상 첫째, 둘째, 셋째는 동종의 다른 물건으로 대체가 가능하다. 약간 좀 괴리가 있네요. 네. 예,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좀 법률 전문가로서 좀 애견인들한테 한마디. 뭐 이거는 법률 전문가로서 뿐만 아니라 이 아이들의 수명을 생각했을 때 길게는 뭐 20년, 뭐 짧게는 10년에서 15년 한 세대를 그냥 같이 이제 함께 하는 거거든요. 그런 거에 비해서는 이제 유기되는 견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버릴 거면 시작부터 하지 않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한번 둘러보고 인사이트 나눌 수 있는 이제 시간을 가졌는데요. 우리나라 이제 대한민국 반려문화의 발전과 그리고 선진화에 조금이라도 기여를 할 수 있는 콘텐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